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이사인데요. 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집. 네네. 어떤 집이나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암한사성의 첫 번째가 집 가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천 근본이 되는 첫 번째는 기준점은 집입니다.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먹고 자고 하는 집. 근데 이 부분을 솔직히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굳이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항상 짚어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드리고 또 모르는 부분은 되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서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개묘년에 내가 운이 이민년부터 시작해서 전조 증상이 대운이 걸맞는 운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운이 막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나름 본인은 더 늘리고자 더 키워보고자 어디 이동을 한다 아니면 이사를 간다 터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터가 나하고 맞지 않는 터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센 터에 들어갔다라던가 아니면 그 터가 좀 범상치 않은 도끼비터 이상의 귀신터라든지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우는 하나도 못 받아 먹습니다. 제로가 되죠. 아니요. 제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치지 않으면 다행인 건데 그래서 오늘은 무속인도 싫어하는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터를 만약에 살고 있을 땐 버려라. 할 수가 있어요. 이 터는 버리고 차라리 떠나라. 근데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못 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사를 못 간다고 하는 그 시점까지는 방어를 해주죠. 근데 터마다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유효 기간들이 다 있어요. 자, 어떤 터는 6개월, 어떤 터는 1년, 어떤 터는 2년. 근데 또 어떤 터들은 또 치고 빠져야 되는 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고 빠져야 되는 터는 어떤 터냐고 하냐면 금전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의 급변을 일으킬 수 있는 터는 분명 잡고 있는 그 한계점이 딱 도달이 되면 동서남북으로 기운이 쏟아지는 이런 맥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속인인 사람이 내가 잡고 있는 것도 한계점에 딱 도달이 되면은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틀어막고 할 수가 없기에 그냥 버려라 하고 차라리 비워놓고 나가라 그냥 떠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도 뭐 자식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라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를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 터에서 사람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감정부터 이제 변화를 시켜요. 막 생각지도 않았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예민하게 받아들이다가 막 신경질에 아니면 막 감정 기복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싸움이 되죠. 그럼 갈등, 심화, 대립 뭐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의 패턴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이제 칼을 대는 행위 아니면 자꾸 다치고 피를 보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언가가 뜯기고 상처나고 흉터나고 흠집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이사를 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고 아니면 자꾸 몸에 수술을 하는 경우 시술은 본인이 본인에게 어울리기 위해서 맞게끔 뭔가를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술은. 그러나 수술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질병이나 그런 병액으로 인해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흉터가 나는 거겠죠. 자꾸 수술의 흔적, 피를 보게 되는 경우 그런 질병이 도사리게 됐을 땐 좀 이사를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돈이 안 모입니다. 이 돈이 안 모이는 이거는 일을 안 해서 돈이 안 모인다라기보다 일은 계속해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돈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여기선 자녀입니다.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집 방에 들어가서 히키코모리 같은, 즉 은둔형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어떤 마찰을 일으키는 그 갈등적인 심화의 패턴이 강중약으로 봤을 때 강에 속해요. 강에. 자, 어느 정도의 감정 기복성을 타고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도에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때는 아,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뭔가 자녀를 봤는데 쟤도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아, 터하고 우리가 안 맞는구나 라고 이제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자, 5번째는 자꾸 뭐가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는 사람 먼저 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 뭐 고양이, 아니면 뭐 어항에 키우는 뭐 동물, 뭐 여러 가지 뭐 붕어, 뭐 물고기, 식물,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 집이 안 좋은 터의 기운은 사람 먼저 직진 코스로 가서 던지는 그 살이 아니고, 집에서는 계속 똑같은 방향과 동서남북에서 사방팔방으로 날아오는 그 매개 화살을 먼저 맞는 경우는 사람 앞에 있는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먼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고 나서 오면 약해지는 거겠죠. 그러나 맞았을 때는 이미 죽거나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5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5가지가 전부 우리 집에 있었고, 이 5가지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 현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되는 노릇 없고, 몸은 아프고 이런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돼요.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일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제가 살고 있는 터가 도깨비 터라고 합니다. 자, 이 도깨비 터가 저희한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셔야 될 건,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면은 도깨비가 아닌 귀신은 정말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에게 괴롭힘을 주고 하진 않아요, 귀신이. 단지 그 귀신에 가지고 있는 기운을 흡수력이 빠른 사람들이 맞기에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면역력이 약한 자.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이들이 어리고,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고, 그리고 다소 어떤 대인관계나 친구, 교우 관계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봤을 때 약간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 교우 관계로 인해서 좀 행동 패턴과 감정의 변화들이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아이들. 자, 근데 세 번째는 몸이 약한 아이들이에요. 질병이 계속 있었고 병치료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몸이 허약하고, 그리고 밥을 끼니 때마다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 자, 네 번째 노약자입니다. 5번째는 사주를 딱 봤을 때 범상치 않다. 약간 신가물이구나. 그리고 신가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주가 너는 많이 빌고 살아라. 너는 옛날부터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많이 불러줘야 되기에 좀 팔고 살아라. 요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의 영향력을 100% 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식 중에 하나는, 터가 우리한테, 터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 중에 피해를 이렇게 정말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아니 될 말이고,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선 나한테 주는 모든 것들이 해로운 반대인 이로움만 있어야 돼요. 내 집에서 나가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야 되고, 이 집에서 나한테 주는 거는 금전, 사람, 기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행운, 운들을 작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정말 터에 대해서 세심하고 그 관찰력이 뛰어나고 터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라 해도 무당이 이 터는 버려라 라고 할 때는
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1년 이상이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겠지 하는데 이런 집들은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해가 딱 저물어지는 순간부터의 그 집에서 모든 살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살이라고 하여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고 있으면 해가 저물면 살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어, 그리고 그 방어를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저 같은 이런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담보를 잡고 있을 정도의 그 힘을 주어져야 중간에서 그 화살이 오는 역할을 배제시킬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으니 이 점은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좋은 집을 들어갈 땐 백사장에서 진주 찾기보다 더 힘들어요. 자, 그렇다는 건 내가 발바닥에 뭐 물집이 터지든 뭐든 정말 찢겨 나가든 그 고통이 있어도 몇백 군데라도 살펴보고 진짜 1000군데 가까이라도 살펴봐서 나한테 맞는 터를 들어가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라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터를 가히 눌러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 그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 진단이 맞으면 어떤 처방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유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이렇게 택하셔서 아무튼 아름다운 이 인생을 좀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터에 관련돼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